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 어떤 큰 내용은 없었고요. 어, 지수 이야기를 그냥 지수를 그냥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국 지수를 먼저 보면 위에 여기 보면 위에 요 라인을 어, 한국 코스피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 이 구간이 수급에 왜곡이 좀 있었던 2차 전지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좀 왜곡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볼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저번에 분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일단 나스닥을 좀 볼까요? 나스닥을 보면, 어, 그냥 눈에 띄는 명확한 분산은 여기 파란색을 해놨던 구간이에요. 이렇게. 둘, 셋, 넷, 6개 정도가 좀 명확한 분산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뭐, 요 날짜와 요 날짜가 조금 애매한 어떤 날이거든요. 근데 요 날짜는 지수가 전일보다 빠지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었기 때문에 분산의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어떤 하루의 일중 변동의 정 가운데 멈췄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어제가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의 분산은 어, 전일보다 거래량은 늘지 않았거든요. 전일보다 거래량은 늘지 않았지만 지수는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선 이게 이제 뭐냐면 일중 어떤 그 거래량 평균인데 거래량 평균보다 많이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거래량 평균을 넘어서는 이 거래량에서의 주가 하락은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분산일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분산. 그래서 요 날도 분산일 가능성이 있고 요 날도 분산 해보면 분산이 벌써 너무 많죠. 근데 요 날도 있습니다. 요 날. 요 날도 보면은 거래량이 전일보다는 살짝 줄었지만 일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날도 분산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좀 보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분산이 맞다면 이미 시장은 7차례의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렇게 보면 요때 분산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정을 받았으면 좀 짧은 조정 이후에 왜냐면 대세 상승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분산을 뚫고 또 가고 분산을 뚫고 또 가는 이런 과정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상당히 많아진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로 보면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은 빠지는 경우도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그 일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면 오히려 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15% 이렇게는 빠지지 않더라도 5%에서 한 10%까지는 쉽게 조정받는 사례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맞다면 뭐 대략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 10%라고 해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전 어, 여기 이제 여기 좀 중요한 자리 여기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떤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조정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3차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때 여기를 약간 하회하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장이 막상 내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가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좀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어, 그럼에도 이런 어떤 뭐 상상과 소설을 어, 하지만 그 시장은 저는 항상 나보다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정답이겠거니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맞겠지, 내가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어, 이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빠졌거든요. 이렇게 강세, 약세, 강세, 약세. 끝으로 가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혹시 약세장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강세장은 시작은 좀 약하더라도 끝으로 가서 시장 끝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약세장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약세장의 어떤 정말 초입으로 들어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코스피도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 그렇죠? 코스피도 보면 사실 애매하죠. 여기가 저는 분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조금 왜곡된 어떤 모습에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시장은 하락하고는 있는데 일단 여기 분산을 무시한다라고 봤을 때 이 최근 분산 역시 한 3, 4회 정도가 나온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3회, 한, 한 5회 요 사이 되면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겠다. 내가 가진 종목들을 좀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런 이야기를 제가 2017년도에 회원분들에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얘기는 하진 않았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아까 어떤 회원분이랑도 통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서로 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 이렇게 주식 투자 환경에서 시장이 맞다면, 내 고집을 조금만 꺾을 수 있다면, 어떤, 그 매매할 때 패턴의 변화가 생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논리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이랬을 때 내가 맞는 것이냐, 시장이 맞는 것이냐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개별 종목은 주가가 하락해도 실적이 오르고 가치평가상의 이 갭이 계속 커지면, 매수하시고 싶어지는 이 욕구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의 강세장일 때는, 지수가 강세장일 때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가면 실적이고 뭐고 그냥 하락하면 계속 하락이 됩니다. 계속.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시장이 강세장이어도 주가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실적이 올라가도. 왜냐면 이미 선반영한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무제표에 무언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가치평가를 해도 틀릴 수도 있고, 수많은 가치평가법으로 다 했지만 그거 역시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깔끔하게 확실한 거는 어, 시장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인드를 만약에 딱 장착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확률로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눈 감고 어떤 종목을 골라서 그냥 삽니다. 그랬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눈 감고 그냥 골랐으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반반이질 거잖아요. 반반. 눈 감고 어떤 종목을 딱 샀어요. 어떤 종목은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은 내려갈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강세장이면 조금 더 이쪽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이 약세장이면 이쪽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일 상황에서 지금처럼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정별이 된 상황에서 찍었을 때 확률이 50대 50이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이렇게 쭉 삽니다. 뭐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4번,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만약에 10개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10개를 한 번에 쫙 샀어요. 강세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주식은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이만큼 내려가고 어떤 주식은 이만큼 내려가고 이게 막 섞여 있겠죠.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손실에 대한 리스크고 여기가 이익을 보는 어떤 범위라고 해보면 이 범위의 비중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비중을 1대 3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되면 나는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고 했으면 한 20% 정도까지 혹은 21% 정도까지 수익을 수익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잘라준다면 확률이 반반일 때는 크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눈 감고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죠? 근데, 어, 아까 그 회원분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윌리엄 오닐의 책을 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의 확률일 때도 수익이 날 수 있고, 40%일 때도 대략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한 30% 정도 언저리까지 와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10개를 샀을 때 7종목은 다 떨어지고 한 3종목 정도만 올라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원금 100만 원에서 아이고 원금 100만 원에서 원금 10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금 100만 원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7% 손실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어, 또 마이너스 7%의 손실을 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손실해서 930이 되고 또 935 또 샀는데 마이너스 7% 돼서 바로 손절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한 번에 걸고 한 종목에. 그랬을 때 요런 금액 864원이 나오는데 세 번째 샀는데 21%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으로. 세 번 중에 한 번 맞춘다면. 근데 요거를 다시 한 번 패턴을 더 한 번 또 했는데 그 1,000만 원, 1,046만 원을 또 한 번 했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7% 여기서 또 마이너스 7%또 다시 여섯 번째 21% 했더니 이렇게 총 9.4%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맞을 거야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 때 뭔가 매매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방식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건 너무 좋다면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만약에 아까는 10개 중에 3개 맞췄을 때 정도라고 해보면 지금은 반반일 때. 한 번은 사자마자 빠지고 930. 근데 또 930에서 사자마자 한 번은 오르고.
그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라고 했을 때 손실만 이렇게 손실과 이익의 비율을 맞춰주기만 하면 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되는구나, 이론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어, 요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25% 확률. 뭐냐면, 이 1,000만 원으로 샀는데, 연달아 3번 마이너스 7%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7% 해서 손절해서 930, 요 930에서 마이너스 7% 864,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7% 했더니 804만 원 됐는데, 운이 좋게 마이너스 마지막 네 번째에서 21%를 얻으면 973. 그래도 좀 적은 어떤 손실률을 기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25% 정도 이상급으로만 되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매수와 매도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그 회원분들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뭐 아무리 뭐 가치 평가를 해도 틀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인정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손실을 마이너스 한 7이나 마이너스 윌리엄 오닐처럼 마이너스 8에 제한을 두고 수익을 한 21에서 한 24% 정도까지 이렇게 요런 수익과 손실의 그 보상 비율을 이익과 손실의 보상 비율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트레이딩 한다면 만약에 내가 열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확률로만 맞다면 10개를 샀는데 10개를 샀는데 한 3번 정도만 맞춘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수익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면 과거에 정말 멋진 그 전설적인 어떤 트레이더들의 승률을 보면 한 40%대가 많습니다. 40%대. 그러니까 10개 샀을 때 한 4개 정도 종목을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틀려요. 근데 아까 그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거든요. 그건 뭐냐면 막 이렇게 샀는데 손실은 다 짧게 쳐주는데 수익은 끝까지 따라가서 먹는 거예요. 끝까지. 20%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간다면 더 끝까지 따라가서 더 많은 수익이 날 때까지. 그래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긴 합니다. 확률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반성도 많이 하면서 아, 내가 시장에서 맞다라는 어떤 그 자만, 오만 이런 것을 빼고 확률적으로 좀 더 접근해 보면 계좌 수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환경은 시장이 우상향할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시장이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시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시장, 여기서부터 여기의 시장은 그러기 힘든 환경.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계적 확률을 믿는다면 매매를 안 하든지 아주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든지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니까, 아,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안에는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어, 은근히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조금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한 5% 이상, 한 10%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나 좋은 종목을 찾는 거에 좀 집중하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간다면 좋은 종목들을 또 열심히 매수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